좋아요, 구독.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렸다. 일단 이게 핵심적인 거고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렸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섹션에서 다 내렸다라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리뷰라고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면 어,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오는 그런 지표들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중심을 일단은 좀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다 조금 그리겠습니다. 제가 그리면요. 항상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경제 사이클은 이렇게 되고 지금은 2단계다. 일단은 지금 2단계다. 경기가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일단은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뭡니까? 조금 쿨다운 되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경기 사이클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페드에서 지금 노리는 경기 사이클은 이거다. 그렇죠? 자, 이거보다는 폭이 얕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하강 국면 정도 표현을 하자면요. 그런 정도일 것이다. 다만 의사의 합치는 전부 다 돼 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페드나 제가 보기에는 의사의 합치는 다 돼 있다. 뭡니까? 이 제로선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 일단 좀 상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저께 CPI가 내리면서 그냥 지수가 오른 상태로 끝났으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 않을 건데, 자, 지수가 오르면서 내려서 이 해석에 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냐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미디어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아니면 그 전에부터 아니면 지금부터의 시장은요, 여러분의 해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또 기억하셔야 된다. 제가 키워드를 몇 가지 잡아드렸죠. 시차와 침체, 이 두 가지 키워드 잡아드렸고, 요것도 제가 그래프를 좀 많이 요즘에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페드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는 올 것인데 어떻게 해요? 소프트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 하드하게 올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저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떨어진 내용이 일단 이렇게 다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일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제가 그래프 지금 하나 그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폴 볼커 시대에 70년대, 80년대에, 자, 그러면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죠? 항상 금리는 항상 어때요? 인플레이션 위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놓으면서 인플레이션 억제해왔다. 그렇죠? 지금 오늘 지나면 금리는 4.5%가 될 것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네. 금리는 오늘 지나면 4.5%가 거의 되겠죠? 네, 거의 될 것이고, 지금 CPI는 어떻게 됩니까? CPI는 지금 1.1로 일단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럼 어떻게 돼요? 기준금리가 CPI를 넘어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금리의 상당 정도, 한두 번 정도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의 상단이 되는 이런 기준점이 될 것이다. 금리 상단이 몇 프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FOMC에서 나온 아니면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뀌죠. 뭐 5%가 뭐 50%가 된다. 아니면 금리 상단이 5.25가 30%이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로 나올 뿐 금리 상단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금리 상단을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지역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라. 일단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자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임대료 제외한 서비스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도 지금 어떻게 되죠? 다 내려가고 있고,
코어 CPI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일단 전부 다 내려가고 있다. 에너지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하면서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자동차 및 트럭 재고 대수입니다. 재고 대수.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CPI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있었죠. 9.1%까지 치솟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9.1%까지 치솟았을 때는 지금 뭡니까? 이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거나 아니면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에 버금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신차 출고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죠. 이것도 사실은 중국하고 관련이 된 얘기죠. 시작해드리면, 자, 신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이 늦어진다. 왜? 중국의 공급망에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신차를 내가 주문을 해도 1년, 2년 있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차를 활용을 해서, 트럭을 활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장 뭐 다음 주, 다음 달에 차가 나와야 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럼 중고차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겠죠.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이 높아져서, 자, 중고차 메나임 주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몇 번 드렸는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나임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9.1%까지 CPI가 치솟을 때가 있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중고차 가격이 쭉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고차 가격이 쭉 내려와서 CPI가 낮아졌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신차에 대한 수요도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차에 대한 수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 어차피 수요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떤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자, 중고차의 수요가 낮아졌어요. 자, 신차를 못 받았기 때문에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어요. 그렇죠? 자, 정리.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는데 신차를 못 받으니까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서 CPI가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망이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하면, 자, 신차가 출고가 다 잘 돼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CPI가 낮아졌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른 프로세스인데, 지금 여러분들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신차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질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수요가 낮아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고 신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야 되는데 뭡니까? 수요가 낮아졌다.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 경기 하강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오고 있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민감한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주택 가격, 주택의 수요, 그렇죠?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고차 만화임 지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경제가 돌고 경기가 돌려면 일단은 자동차가 많이 돌아야 됩니다. 트럭 같은 중고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승용차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소비에 관한 부분으로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트럭 재고 대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럭, 그렇죠? 미국은 또 트럭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트럭의 재고 대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감소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런 지표가 될 것이다.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3,000틱 이상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이 해석도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자, CPI가 낮아져서 좋아했는데 지금 디테일하게 보니 경기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 심리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 갭을 전부 다 메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지금 12월입니다. 12월에 0.5 정도를 올리면 지금 4.5가 됩니다. 4.5가 되고 자, 내년 1월 달과 내년 2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내년 1월 달과 2월 달에 FOMC가 또 있어요. 금리 인상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0.25씩을 올릴 것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에 끝날 것이고요. 5%에 끝날 것이고 끝난다라는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5%가 될 것이고 자, 0.5% 정도 0.5% 정도 두 번을 올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5.5%가 돼버립니다. 5.5%가. 그럼 금리 상당히 또 높아지게 되거든요. 자, 5.5%를 올린다라고 해도 여러분 제가 보라색으로 이번에 해볼까요? 5.5%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해도 지금 7.1%에서 어느 정도까지 CPI가 내려와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는지도 여러분들이 신세계 리턴즈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지우고 여기 오른쪽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2월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0.5%죠. 0.5%의 인상 확률이 일단은 뭡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내년 2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자, 금리가 일단은 오르면 경제에는 별로 좋지는 않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볼게요. 자, 에너지는 지금 좀 많이 내렸죠? 네. 그 MOM입니다. 전월 대비고요. 좀 많이 내린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휘발유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렸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내린 겁니다. 전월 대비니까 전월 대비이기 때문에 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난 거는 지금 다 내린 겁니다. 마이너스 난 거는 다 내린 거다. 그래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조금 많이 내렸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유가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렸죠. 차트상으로도 유가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왼편이 전월인 거죠? 네네네, 오른편이 맞습니다. 네네. 현재 이번에 나온 것이고. 네, 네. 오른편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자, 신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차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월은 0.4%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0.1%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중고차, 트럭 같은 경우에도 전월은 마이너스 2.4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9로 수요가 확 줄었다. 그렇죠? 수요가 확 줄었다. 메디칼 서비스는 지금 지속적으로 일단은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두 발자국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최신 자료를 일단은 조금 가져왔는데, 자, 빈 일자리, 퇴직률, 그리고 뭡니까? 일자리가 많다, 취업이 어렵다 등등의 응답인데요. 이거는 제가 고용 서베이하고요, 퇴직률, 일자리율을 최신 자료를 일단은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빈 일자리율인데요. 일자리가 지금 많이 없어진다. 제가 월요일 날 지표를 하나 좀 가져온 게 있는데 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을 제가 좀 가져온 게 있었죠. 레저, 접객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종결이 되면 가장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레저 접객업의 어떤 일자리는 많아지는데 노동시장, 노동의 시간 늘어나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제가 해석을 했나요? 두 가지. 노동의 질이 굉장히 나빠진다. 그렇죠? 어떤 취업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취업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 파트타임 잡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계약직, 아직도 임시직과 계약직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불안정한 레저와 접객업 이런 섹션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거 첫 번째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우리가 투잡, 쓰리잡 우리나라도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투잡의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질이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노동시장이 조금 깨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 취업이 어렵다라는 응답도 지금 오르고 있는 일단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되고 그 요소에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 자, 잠깐 앞으로 가보면 자, 지우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다? 경기 하강이다. 근데 어저께 지표상으로 그 경기 하강에 대한 시그널이 굉장히 조금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주택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린 대로 2023년 시차로 인한 침체 2023년의 상반기에 미국이 침체를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도 2023년 이거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개장이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일 제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공개 방송을 일단 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택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시장에 관해서 오늘 말씀 많이 못 드린 노동시장에 관해서도 디테일하게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공개 방송도 노론톡방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